계속해서 128페이지 조건과 기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법률의 부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조건과 기한으로. 야, 뭐 조건으로, 기한으로, 언제까지, 뭐 언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건과 기한이야. 근데 이걸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말하는데, 법률행위는 계약이잖아요. 계약. 근데 부관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부착한 약관. 그러니까 부착한을 이렇게 써붙이면 되겠네요. 덧붙인 약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런 것을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에서 많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 막 뭘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그래 해줄게, X 줄게, 아니면 너 용돈 뭐 10만 원 줄게,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주는 건 증여, 증여는 계약이다 그랬죠. 증여 단독행위 아니에요. 주는 사람 마음도 있지만 받는 사람 마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합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계약이야. 아니 받기 싫다는데 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랬더니 아니 받기 싫은 게 어디 있어, 준다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제 X가 만약에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X 줄게, 요거는 증여, 계약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계약이니까 법률행위가 맞는데 거기다가 뭘 붙인 거예요. 덧붙인 약관. 예를 들면 이제 너 이번에 성적 오르면,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죠. 이번에 뭐 성적 오르면 뭐 몇 등급 받으면, 뭐 고등학생 같으면 몇 등급 받으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시험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합격이 많이 나와요. 합격하면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붙인 거야. 붙인 것을 부관이라고 한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야 크리스마스 되면 줄게, 크리스마스 때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설날, 새해 되면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너 생일날 해줄게 라고 할 수 있죠. 아직 미성년자예요. 근데 애들이 지금 그거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너 그러면 성년 되면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성년이 되면. 근데 이것들이요, 우리 좀 달라요. 조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것이 장래사실이긴 한데, 장래사실인데 될지 안 될지 몰라. 불확실한 거야. 그게 조건인 거야. 우리 조건 많이 걸잖아요. 야 이번에 뭐 너 성적 오르면 아빠가 용돈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건부로 한 거죠. 조건부. 10만 원을 주는데 조건부로. 근데 기한은 우리 뭐 기한이 되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한은 반드시 되는 거야. 반드시. 크리스마스가 안 돌아올 수 있나요? 크리스마스? 설날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생일날 반드시 오잖아요. 확실한 거야. 확실한 것을 기한 이렇게 말한다. 됐죠?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다.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이걸 공부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게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장래사실인데 불확실한 거, 뭐 합격하면, 우승하면, 뭐 저희가 야구 좋아하니까 이제 야구단에 포상금을 걸었어요. 이번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리 팀이 우승하면 상금 얼마, 이렇게 걸었어요. 또 월드컵 예선전 치르고 있는데 이제 월드컵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월드컵에 나가서 예를 들면 16강 들리면 얼마,
8강까지 가면 얼마 이렇게 보상금을 걸었다고 보자고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불확실하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 근데 성년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요건 기한 이렇게 된다. 근데 간혹 이런 걸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눈이 오면 그때 줄게. 근데 우리나라에 눈이 와요, 안 와요? 우리나라에 겨울 되면 눈이 반드시 오죠. 겨울 되기 전에도 오잖아요. 눈이 오면 요거는 확실히 와.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거예요. 네. 아빠가 눈이 오면 너한테 부채 하나 사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눈이 오면 너 뭐 선물해 줄게 라고 했어. 이런 것들이 기한이다. 확실하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좀 어려운데, 봐보세요. 이제 금방 그렸던 그림. X 줄게. 증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합격하면 줄게 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합격하기 전까지는요, 안 주다가 합격하면 비로소 주는 거예요. 합격하기 전까지는 정지돼 있죠. 정지가 돼 있어. 스톱이 돼 있어. 그러다가 합격이 되면 그 정지가 풀리면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 이것은 효력 발생 이렇게 말한다. 효력 측면에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눈 왔으니까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승했으니까 주세요. 합격했으니까 주세요. 성적 올랐으니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 스톱이 돼 있어. 정지. 근데 이제 처음 볼 때는 그게 조금 효력 발생 그랬는데 정지 조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정지돼 있다가 나중에 이게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애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너 엄마가 돈 대줄게 공부해. 합격할 때까지 대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는 거죠. 주는데 합격하면 그 공부 비용은 끝나는 거죠. 없어지는 거야. 학원비 엄마가 너 합격할 때까지 대줄게.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러다 합격하면 이제 학원비 줄 일은 없잖아요. 학원비 주는 거 끝나는 거야. 그게 해제 조건이다. 해제는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력 소멸 이렇게 된다.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에서는 시작하는 기한 시기, 종은 종료하는 기한, 끝나는 기한이죠. 시작할 때 기한 시기, 끝나는 기한 종기. 그래서 시기는 효력 발생, 그 다음에 종기는 효력 소멸.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줄게 끝, 언제부터 끝날게 종기, 시작, 종료. 근데 우리 임대차 계약 맺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임대차 계약 맺을 때는 예를 들면 뭐 10월 20일부터 그걸 한 달간 빌렸다고 생각해 보죠. 11월 20일까지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시작하는 기한, 끝나는 기한. 하나 이 법률행위 속에 시기 종기가 다 붙을 수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종기다.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요 논리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거예요. 시기 종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걸 이제 기한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가 되는 것을 기한의 도래라고 한다.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효력이 소멸해. 기한 도래 시부터 이렇게 말한다. 뭐 10월 20일이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 발생 시기, 11월 20일 이라는 종기, 기한이 도래했을 때 끝나는 거죠. 기한 도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도래는 그냥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철새 도래지 이런 게 있죠. 철새 도래지. 철새 도래지는 뭐예요? 철새가 오는 땅을 철새 도래지 이렇게 말하죠. 철새 도래지. 예를 들면 겨울 철새가 있어요. 뭐 거기 천수만에 가면 아니면 뭐 저기 철원 땅 어디 가면 그냥 겨울 철새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와. 그게 철새 도래지죠. 철새 도래지. 부르지 않아도 와요.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면 시기, 그때부터 효력 소멸하면 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야.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 성취 시부터 이렇게 말해요. 조건 성취 시부터. 조건 성취 시부터 그랬는데 일단 성취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합격이나 우승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뭔가 이뤄내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이뤘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게임에 뛰어서 우승을 했어. 성취하는 거잖아요. 조건 성취 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야.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죠.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여기서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제7장 조건과 기한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제1절 총설에 1번 맨 끝에 가면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놨습니다. 법률행위 동그라미, 부관 동그라미. 법률행위에 동그라미 치고 부관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조건과 기한을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은 다른 게 아니고 부착한 약관이에요. 약관을 붙인 거야. 예, 부관.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제2절 조건 1번에 의 가시면 여기서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 동그라미, 장래 동그라미, 불확실 동그라미. 조건이란 법률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의 부관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요거예요. 합격할지 우승할지 요건 불확실하죠. 근데 이게 장래 사실이어야 돼. 과거 사실은 아닌 거지. 예. 그리고 효력에 관한 문제다.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 막 뒤집어서 할 건데 지금부터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 이렇게 된다. 129페이지 보시는데요. 2번에 조건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은 1번 효력 발생 동그라미. 근데 요거는 말 자체에서 바로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효력 발생인데 효력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지돼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 발생. 이게 정지 조건이다. 2번 해제 조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효력 소멸 동그라미.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고. 있다가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됐죠? 근데 해제는 좀 뜻이 잘 와요. 근데 정지 조건이란 말이 좀 어려워. 근데 정지 조건은 그때까지 정지돼 있다가 생기는 거야.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서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조건이 있다. 가장 조건 그랬는데 이건 한번 잘 봐보자고요. 법률 용어 막 찾아보면서 하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조건인데 조건을 가장한 거잖아요. 조건을 가장한 거니까 조건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가장 조건은 조건인 듯 조건 아닌 이런 거예요.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조건인 듯 조건 아닌 거. 이것을 가장 조건이라고 한다. 조건을 가장한 거지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냥 조건은 조건이지 가장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이걸 봐두신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책 제목에다가 가장 조건 여기다가 이렇게 세모를 해두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두시고 먼저 불법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간단히 한번 봐보자고요. 말 그대로 보자면 불법 조건은 조건이 불법인 거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이거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니까 사회 질서에 위반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효지 이건. 불법 조건은 무효야. 근데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법률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법률에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건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근데 여기에 법률행위가 있어. 그러면 조건은 물론이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다 이렇게 말한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첩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이거 너 나랑 계속 잘 지내고 잘 살면 네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헤어지면 돌려줘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우리 부첩과는 첩관계에서는 헤어져야지 맞아. 헤어져야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헤어져야지 맞다고. 그래서 이건 헤어지지 말자는 거잖아요. 우리 헤어지면 돌려줘 이 말은 헤어지지 말고 나한테 딱 붙어 있어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자는 거잖아. 반사회적이죠. 근데 요거는 뭐가 돼버린다고요? 반사회적이야. 그럼 무효지. 근데 뭐까지 무효라고? 법률행위까지 무효가 돼버린다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다. 요거는 잠깐 보면서 가볼게요. 151조 1항. 1항만 한번 읽어볼게요. 151조. 제 129페이지 151조 1항.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돼 있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위반. 이게 반사회적인 거죠. 그러면 불법 조건인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률행위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불법 조건만 무효다라고 할 거면 여기다가 쓸 필요도 없어. 이미 앞에서 무효가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법에서는 두 번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 진짜로 싫어해요. 두 번 말하는 게 싫어서 둔용 규정을 두잖아요. 앞에서 뭔 얘기를 막 했어. 쏠라쏠라 했어. 근데 같은 말을 또 해야 되겠네? 그럼 거기에 준해서 적용해. 이렇게 해버린다고. 두 번 말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굳이 조건만 무효로 할 거면 이걸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어. 법률행위까지 무효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이 있어요. 기성조건, 불능조건. 요게 뭔지 한번 봐보자고요. 기성조건, 불능조건. 요거는 봐보세요. 기성조건은 이미 기자예요. 이미. 그리고 성취한 거. 기성은 기성복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옷인데 이미 만들어진 옷이 뭐예요? 기성복이잖아요. 이미 성취된 조건이야. 이미 성취된 조건. 이게 기성조건인데 기성조건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왜 조건이 될 수가 없느냐? 우리 봐보세요.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것인데 이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이미 성취된 조건 이거는 과거 사실이잖아요. 이미 성취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아닌 거지. 이 말인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너 합격하면 X 줄게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합격하면 X 줄게 라고 했어. 그런데 이미 합격을 해버렸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댁에서 지금 여자분이에요. 결혼한 여자분. 시댁에서 너 합격하면 그 건물 너희 줄게. 너희 주면 거기서 1층에서 부동산 하고 나머지 건물 관리하면서 재밌게 살아. 우리 아들이랑 재밌게 살아.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뭐 시댁에 공부하는 거 소문낼 일이 없어서 그냥 혼자 조용히 공부해서 이미 올해 합격을 해버렸어. 아니면 작년에 합격을 해버렸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이미 합격이죠. 이미 합격이니까 뭐야? 기성 조건인 거죠. 근데 줄게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합격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주는 게 맞겠죠? 그냥 조건 없이 줘야지. 조건 없이. 이게 정지 조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합격하면 줄게 그랬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공부시키려고 한 건데 그걸 줘야 돼?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한번 바꿔서 볼게요. 우리 애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공부를 좀 시키려고 야 너 뭐 무슨 시험 봐라. 중개사 시험 봐라.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봐라. 근데 합격하면 엄마가 네가 원하는 그거 해줄게. X 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엄마도 몰래 혼자 조용히 합격을 해버렸다네? 이미 합격을 했다네?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하면 줘야지. 이해되시죠? 그런 뜻이다. 예. 또 그랬더니 야 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생각해 보자고요. 합격할 때까지 돈을 내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합격하면 끊는 거야. 합격할 때까지 학원비 줄게 라고 했는데 이미 합격을 했어. 그러면 학원비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 주기로 한 경우야.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줘야지. 조건 없이 줘야지. 조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학원비를 주기로 했어. 그런 경우는 아니 합격을 했는데 무슨 학원비를 또 줘. 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돼버린다. 외우지 말라고요. 외우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가면 이거 이렇게 할 거야. 기성조건은 해제 조건일 때 무효. 이렇게 할 것이다. 기해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능조건이라는 게 있어. 불능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인 거죠. 우리 가능 반대 불가능을 불능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네. 조건이 되려면 이게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거는 안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조건일 수가 없어. 근데 봐보세요. 불능 조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줄게 라고 한 경우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줄게 이 말은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줄게 이건 무효가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너한테 매달 얼마씩 줄게.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줄게. 이렇게 한다고 보자고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끊을게 이 말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없애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은 결국 평생 주겠다 이 말인 거죠. 평생 주겠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 줄게 이 말은 평생 주겠다 이런 말이라니까요. 이런 약속 한번 받으면 좋겠죠.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내가 너한테 매달 얼마씩 줄게. 얼마나 좋아요? 네, 조건 없이 주는 거죠. 나중에 시험용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무효. 이번에도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두면 그냥 된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시험보다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선배들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성 조건은 어쨌거나 긍정으로 가니까 플러스,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근데 정지 조건은 이게 긍정이니까 플러스죠.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야.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 조건 없이 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무효죠. 봐보세요.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인데 정지 조건은 또 효력이 생기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해제 조건은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끼리는 무효. 플러스끼리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보면 이제 강의 노트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는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막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공부한 그 흔적으로. 근데 시험장에서는 유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입문 강의 때만 한번 해드립니다. 입문 강의 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번 쫙 가볍게 봐두시고 그냥 시험용으로는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운다. 기해무, 불정무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외워두면 돼요. 기해무, 불정무.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요게 이제 되고요. 그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죠. 그래서 기성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니까 플러스. 해제 조건일 때는 마이너스, 무효. 그래서 기해무 이렇게 된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무효. 해제 조건일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그거를 129페이지 조문으로만 보겠습니다. 151조 1항은 받고 이제 2항 3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3항 조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2항 봐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미 성취했다 동그라미 치고 기성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기성. 이게 기성 조건이에요. 네,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2항 3항 봐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불능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게 불능 조건이죠. 그래서 불능 조건일 때는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된다. 네. 거기는 두고요. 맨 끝에 가시면 이번에 기성 조건 나와 있는데 129페이지 맨 끝에 거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보이죠? 기 동그라미 치고요. 해제 조건이면 해 동그라미, 무효에서 무 동그라미. 이게 기해무예요. 지금 뭐 외우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걸로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까지 이걸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3번에 불능 조건이 나와 있어. 네, 불능 조건 나와 있는데 그 불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두 번째 줄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고 마지막에 정지 조건이면 무효이다. 그래서 불 동그라미, 정지 조건이 정 동그라미, 무효에서 무 동그라미.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냥 지금부터 그냥 뭐 흥얼거리면서 기해무 불정무 뭔 말인지 몰라도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두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막 풀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한편으로 가실 건데 기한은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1번에 의 들어가기 전에 152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시기는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니까 생기죠. 효력이 생기니까 효력 발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효력 발생. 그다음에 2항에서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끝인 거죠. 끝. 종료. 그래서 종기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기한하고 비교해서 1번에 의해서 보시면 기한이란 효력 동그라미. 조건과 기한 둘 다 효력에 관한 문제다. 장래 동그라미. 확실한 동그라미. 효력 장래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제 기한은 확실한 건 기한, 불확실한 건 조건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효력이 생기는 게 시기, 효력이 끝나는 게 종기. 시작, 끝 이렇게 되죠. 네, 거기서 시기와 종기 봐보세요. 시기와 종기 보시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시기 동그라미, 효력 발생 동그라미. 2번에 종기 동그라미, 효력 소멸 동그라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언제부터 효력 생겨? 그다음에 언제까지 효력 소멸해? 시기. 그래서 뭐 10월 10일부터 종기 11월 10일까지 10월 10일 날 시작 11월 10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봐보시면 확정기한은 딱 확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설날,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은 확정돼 있잖아요. 10월 10일, 11월 10일 확정돼 있잖아요. 근데 불확정기한은 뭐냐 그러면 야, 첫눈이 오면 그랬다고 보자고요. 첫눈이 오면 줄게. 근데 아직 첫눈이 안 오긴 했는데 첫눈이 언젠가는 올 거죠. 오긴 올 건데 그 날짜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불확정이라는 거죠. 불확정기한이다. 그래서 불확정기한. 첫눈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됐죠?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집에 새를 키우는데 새 집을 욕심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 죽으면 그 새 집, 새장 너 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새가 죽긴 죽을 거죠.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이건 기한인데 날짜를 받아둔 건 아니니까 불확정기한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불확정기한. 네. 뭐 누가 죽으면 줄게, 그거 줄게 라고 했어. 불확정기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를 더 볼 건데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날짜가 뭐 8월 10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요. 8월 10일까지. 기준으로 언제 보시든지 간에 앞으로 8월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해 넘어가기 전 같은 경우는 내년 8월 10일,
해가 넘어가서 보신 분은 앞으로 8월 10일 지금 현재 8월 10일 8월 1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있어. 이게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기한의 이익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8월 10일 날 갖기로 했는데 채권자가 갑자기 내놓으세요. 돈 갚으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직 날짜 안 됐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날짜 아직 안 됐잖아요. 하는 게 기한의 이익이다.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는 거예요. 됐죠? 은행에서 아주 대출 받을 날짜가 안 됐는데 막 돈을 달라 그래. 그럴 때 아직 날짜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기한의 이익이다. 아직 날짜가 안 돼서 생기는 이익이다. 그런데 그 이익이 채무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갖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채무자한테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추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루어 짐작한다고요. 추정은 뭐다? 미루어 짐작해. 그런 걸로 봐서 그런 거 같네. 예를 들면 봐보세요. 조금 뭐한데 애가 막 이 방구를 자꾸 꼈었네. 그러면 애가 똥을 쌌겠지. 뭔가 그 사실을 봐서 그러겠지 하는 게 추정인 거예요. 미루어 짐작하는 거.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런 사실도 있겠지라고 추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법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주면 추정은 이게 이제 소송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입증, 증명이라고 요즘 많이 합니다. 증명 책임이 전환돼 버려. 그래서 채무자는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채권자가 반대 당사자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이거 나를 위한 거거든요. 네. 추정하고 구별할 것이 간주인데 간주는 그런 반증을 내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야. 번복이 안 돼. 그런데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그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추정 받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인 것이다. 네, 이 정도 용어 받으시고요. 이것도 다 외우실 필요 없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계속 하면 계속 반복해 드리니까 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요즘 합격기를 많이 저한테 많이 이제 보내주시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 교수님 말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정말로 알게 되대요. 합격하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다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서 물권에 관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